자, 첫 번째 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카퍼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주신 카퍼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엊그제 모임을 다녀왔는데 친한 언니 아들이 이번에 장가를 갔다고 하는데 직업이 세무사라고 하더라고요. 대기업 소속 세무사를 갔다 하는데 월급이 800언저리 정도 된다 하네요. 연봉으로 대충 계산하니까 9,600에서 700언저리라고 하고요. 차도 대기업 직속 세무사 되고 나서 벤츠 E클래스 뽑았다는 얘기를 하시네요. 그리고 그 집 아들이 좋은 회사 세무사 됐다고 어머니한테는 어버이날 선물로 루이비통 백 하나 선물했다고 하고 아버지한테는 낚시용품 비싼 거를 선물했다 자랑했다는데 저한테는 너는 뭐하는 놈이냐 하더라고요. 남자 직업이 세무사에 직업 빵빵하고 외제차 끌고 다니니까 이쁘고 똘똘한 딸내미가 낚아챘다고 하시네요. 근데 모순이 있어요. 그 아줌마 말대로 고연봉에 벤츠 E클래스 끌고 다닌다는데 왜 신혼집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주택으로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말이 안 됐고요. 저 같으면 그 정도 연봉이면 신혼집의 자이나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갑니다. 같이 버스 일한 형 중에 세무사 출신 형이 있었는데 요즘에 세무사 벌이하기 많이 어려운 실정이라 하더라고요. 대기업 세무사 친인척이 못해도 회사 오너가 아닌 이상은 절대로 갈 수 없는 자리라고 하네요. 원래 엄마들 모인 자리에서 자랑은 구라만 90% 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줌마가 엄마한테 아들 무슨 일이 해? 하니까 우리 아들 경기도 시내버스 운전해 하니까 그 아줌마가 아들 말짱하게 대학 나와서 한다는 일이 버스기사 하는 거 가만 냅두냐? 그러니까 아들이 아직까지도 아가씨 하나 못 만나고 장가 못 가는 거라고 얘기했더라고요. 딸 있는 아줌마들이 우리 집에 버스기사 사위 데려오면 딸내미 가만 안 놔둔다고 하고 요즘 여자애들 남편감 직업 안 따질 것 같으면서도 따질 것 다 따진다 정도로 저희 어머니한테 무지아저씨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엄마한테 별 영양가 없는 모임 가지 마라고 하고 듣기 싫으니까 그딴 자랑 얘기 하지 마라 하시네요. 엄마가 엄청 부러워 돌아가시려 합니다. 요즘에 결혼 안 하냐고 집에서 잔소리 너무 합니다. 붕어 형님 관점에서는 세무사가 외제차인데 뽑아서 유지할 정도로 진짜 잘 버는 직업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저는 구라일 것 같다 생각되는데요. 설명이 안 되네요. 여기까지 적힌 내용입니다. 일단 어머니 모임에서 저 어머니 친구분 하는 말 구라네요. 구라를 좀 심하게 치셨네요. 이 어머니로 모임에서 구라가 더 심한 게 왠지 아세요? 어머니들이 세상 지식을 모르거든요. 네. 이게 남자들 구라치는 거하고 여자들 구라치는 거하고 남자들은 적당히 올려친단 말이에요. 구라가 좀 티 안 나도록. 그래도 구라가 나는데 어머니들은 대부분 주부다 보니까 밖에서 어떻게 돈 버는지 몰라요. 네. 돈 버는지 모르고 지금 뭐 변호사, 세무사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 돈 잘 벌었으니까 지금 돈 잘 버는 줄 알아요. 저 말을 다 믿는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거짓말인 거. 네, 거짓말입니다. 90%가 아니라 내가 봤을 때 거의 100%네요. 제가 한번 반박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카푸어님. 대기업 소속 세무사로 갔다고 하는데 카푸어님. 보통은 세무사로 가장 잘 가는 게 뭐냐면 왜 변호사도 대형 로펌이 있잖아. 카푸어님 알고 계시죠? 변호사도 대형 로펌이 있어요. 대형 로펌이 있고 세무사도 대형 세무회사가 있습니다. 예. 세무회사가 있는데 왜 기업으로 들어갔을까? 기업으로? 물론 대기업으로 들어가는 건 정말 좋은 자리입니다. 좋은 자리인데 왜 대기업으로 들어갔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요즘에 보면 세무사들이 업체를 찾아서 운영하기 힘들어요. 예, 요즘에 좀 많이 바뀌었어요. 변호사도 그렇고 변호사도 이제 바로 뭐 로스쿨 나와가지고 이제 변호사 됐다고 해서 바로 사무실 개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돈도 많이 들고 사무실 개업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괜히 차렸다가 망하면 골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기업 법무팀이나 세무팀, 회계팀 들어가는 케이스가 많아요. 뭐 저거는 좋은 케이스입니다. 네, 좋은 케이스인데 문제는 뻥을 쳐도 너무 심하게 쳤다는 거죠. 대기업 소속 세무사로 가면 단순히 세무사라기보다는 그냥 사원입니다. 회사원이에요, 회사원. 그러니까 대기업 소속의 그러니까 세무사로 간 게 아니라 대기업 소속의 직원으로 간 거예요. 직원인데 세무 파트로 들어간 거야.
엄밀히만 하면. 그러니까 왜 우리가 대기업 그 뭐 사원도 공채로 들어가는 거 있죠. 맨날 마찬가지입니다, 저거. 그렇게 보시면 돼. 그러면 대기업 신입으로 월급 측정하면 돼요. 근데 대기업 신입으로 요즘에 연봉 9,600, 700 주는 데가 있습니까? 삼성 저렇게 주나요? 이것저것 다 터져야 받을 수 있는 돈 아닌가? 제가 알기로는 회사 들어가도 돈, 제가 알기에 저 반도 안 돼요. 예. 회사 소도 들어가면 그냥 월급쟁이, 월급쟁이. 예. 워낙에 요즘에 뭐 변호사, 세무사대도 기업에서 잘 안 되고 깡통 차니까 이제 그냥 회사 들어가서 이제 하는데 저것도 월급이 작아요. 예. 절대 많을 수가 없습니다. 북리님 뭐세요? 거짓말 치더라 적당히 쳐야죠. 예. 세무사 되고 나서 벤치 E클래스 뽑았다고요? 벤치 클래스. 돈 못 모으겠네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자랑이 아니라 자식 인생 망하게 하는 길인데? 왜냐하면, 어서세요? 뭐 돈을 많이 벌고 하면 유지가 가능하면 저렇게 되는데 솔직히 내가 봤을 때 돈 그렇게 많이 못 벌거든. 많이 못 버는데 E클래스 뽑았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돈이 있는 상태에서 뽑았겠어요? 뽑는다 하더라도 뭐 그걸로 뽑았겠지. 리스로 뽑았겠죠. 그 리스 뽑으면 돈 엄청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사 소속이면 사실 차 뽑을 필요가 없어. 회사 안에 있으니까. 안 그래요? 회사 안에 일만 담당하기 때문에 그 사무실만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클래스 뽑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바보짓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금방 나올 거야. 일 힘들어가지고. 이 대기업에서 있잖아요. 일하잖아요. 엄마 아빠 장난 아니야 이게. 돈은 꽁으로 주겠어요 대기업? 왜 사람들이 그 좋은 대기업 가가지고 못 버티겠어요? 일을 그만큼 빡세게 시키니까 못 버티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 보내도 어차피 또 뽑으면 돼요. 하겠다는 사람 많거든. 세무사 널린 게 세무사다 보니까. 변호사도 마찬가지야. 기업에서 이제 병팀에 변호사 뽑아도 저 사람 보내도 하겠다는 변호사 많아요. 예. 요즘에 뭐 사무실 개업해서 뭐 성공하기 힘드니까 다 이제 회사로 들어가려고 그래. 회사 들어가서 뭐 경력 세워가지고 뭐 나중에 뭐 기업하든 하겠죠. 자, 루이비통요. 루이비통 백 하나 낚시용 비싼 거예요. 정말 자존감 약한가 보다. 아니 왜 이렇게 어머니도 자존감이 약해요? 자존감 약한 사람 특징이 이런 거야. 어. 카푸님 뭐 가까운 예로 저 뭐야 우리 배달민족의 배달발송님도 세무사 쪽이 세무 쪽 일했잖아요. 그럼도 박봉이라서 그거 때려치고 배달이 하는 거거든요. 그 돈 많이 벌었으면 왜 배달을 했을까요? 그 영상 보면 나와 있잖아요. 제 방송에서도 얘기했었거든. 그거 다뤘었거든요. 자존감 약한 사람들만 다 모였나 보네. 어머니 모임 죄송하지만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엄마들이 왜 자존감 약한데 이거 다 약하진 않은데 이런 분들이 많은 이유가 아무래도 있잖아요. 아, 네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아무래도 그 어머니 세대가 보통 보면 대부분 가사노동만 하셨단 말이에요. 직장 다니면서 일하신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할 줄 아는 게 자식 자랑밖에 없어. 모임 나가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내 아들 어디 갔다. 어, 내 딸내미 어디 시집 갔다. 이런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그게 본인들 어떻게 보면 자존감 올릴 수 있는 건데, 그거 자체가 낫다는 증거거든요. 자식들 가지고 그걸 위시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건 확인도 안 되잖아. 이거 정말 좀 이런 말 하면 그렇긴 한데, 정말 이거 득없는 모임이에요. 이런 모임 왜 나간지 모르겠어. 예. 너는 뭐 하는 놈이냐고요? 그럼 어머니는 뭐 하는 사람인데? 어머니는
뭐 하길래 저는 자존감 떨어진 사람들끼리 모이는 자리에 왜 나가는 거야?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는데. 일생일 때 낙이 자식들 자랑하는 자리밖에 없는데, 저희 가서 무슨 소리 들었길래 카푸어님한테 너는 뭐한 놈이냐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 자랑입니까? 딸이 직업 좋은 자 물어서 갔다는 게 자랑이야. 쪽팔리는 거 아니야? 그만큼 능력이 없는데 후려치기 한 거잖아. 그걸 자랑으로 얘기한다는 게, 야, 심각하네. 세라스님 먹으세요? 그게 어떻게 자랑입니까? 쪽팔리는 거 아닙니까? 내 딸내미 능력이 안 되는데 돈 많은 사람 어떻게 낚아채가 갔다는 게 자랑이야, 그게? 요즘 같은 시대에 자랑입니까, 여러분? 취직했다는 게 자랑이야? 자랑할 게 어지간히 없나 보다, 진짜. 아유, 참. 남자 직업이 세무사에 직업 빵빵하고 외제차 끌고 다니니까요. 이쁘고 똘똘한 딸내미가 아니라, 예, 성형해서 이쁘고, 예, 백치미가 넘치는 딸내미가 낙하채기를 당하셨네요. 낙하챈 게 아니라 낙하채기를 당하신 거야. 알고 보면 이 사람 만나보면 세무사라고 했는데 월급 얼마 안 되고 직업 빵빵한 줄 알았는데 빵빵하지도 않고 빵꾸 숑숑 났고 외제차까지 끄고 없는 상태에서 외제차까지 끌고 다니니까 돈은 없고. 예, 지금 이제 실체를 아는 순간 이제 땅을 치고 해야 할 겁니다. 낚아챈 게 아니라 낚아챔을 당한 거죠. 예, 낚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아줌마 말대로 고연봉에 벤치 클래스 끌고 다닌다는데 신혼집은 정부에서 지원한 청년 시트가 들어갔는지. 이게 그런 거야. 뭐냐 하면 아마 아들내미는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아들내미는 그냥 뭐 세무사 회사에 들어갔어요. 지금 세무사 어렵잖아. 사무실 차려서 망한 데도 많아. 직원도 월급 못 줘가지고. 그래서 나 회사 들어간 거야. 어디 가서 자랑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는데 엄마가 또 자랑했겠지 또. 펌프질 해가지고. 아, 형님 아닌데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아들내미는 어디 가서 모임 같은 데 가가지고 내가 뭐 세무사 내가 돈 많이 번다 이런 얘기 하지 마. 그런 얘기하면 자식 쪽팔려고 얼굴 못 뜨고 댕겨. 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가가지고 또 자랑했겠죠. 이게 왜 엄마들 사이 자랑하냐면 어머니들한테 먹히거든. 어머니들은 아무래도 이제 평생을 집안일만 하시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네. 뭐 세무사가 저보다 대단한 직업인 건 맞아요. 전문직 맞는데 왕년에 그 잘 나가는 전문직은 아니잖아요. 젤렌스키님. 그건 아니잖아요. 이거 된다고 해서 뭐 굶어 죽는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거 된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지금 여기 지금 뭐 돈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쭉 치고 올라가지 않잖아요. 아니거든요, 이게. 참, 왜 이렇게 자존감 낮은 사람들이 많지? 어른들 중에서도. 그리고 젤렌스키님도 알잖아요. 저 기업으로 들어가면 돈을 그렇게 많이 못 받는 것도 알잖아요. 그렇죠. 사무직이죠. 세무사서도 직원이죠. 그리고 저거 알고 보면 정규직도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턴일 거야, 아마. 이것도 잘 알아봐야 돼요. 보시면 대기업소 세무사가 아니라요. 대기업 소속, 그러니까 대기업의 세무사 파트에 직원 들어간 건데 이것도 정규직이 아니라 인턴이냐 계약직으로 들어가는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자리가 잘 안 나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 인턴으로 쓰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세무사도. 인턴으로 쓰면 정규직 따윈 사원보다 돈 적게 받는 거예요. 돈이 적게 받고, 아니 계약직이면 돈은 좀 받되 일정 기간 끝나면 나와야 되는 거죠. 지금 이런 거 여기 모임 나와가지고 자랑할 게 아닌 것 같은데. 아주머니. 참. 세상 이치를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머니 세대분들 중에.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90%가 아니라 100%면 100%. 플러스 10을 하셔야 돼요. 참 심각하네 이거. 딸이는 아줌마들이 우리 집에 버스 기사 사위 데려오면 딸내미 가만 안 놔둔다고요? 아, 그런 딸 가진 어머님들 명단 좀 만들어주세요. 그 집에 있는 딸만 거르게. 예. 네. 제발 부탁인데
버스 기사 사이 데려오면 딸내미 가만 안 둔다고 하셨던 집안들 모임 만들어가 명단을 좀 만들어주세요. 그 집안만 안 만날게. 어떻게나 안 만날게. 그 집안만 걸으면 되겠네요. 예. 이런 거 명단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도 걸을 수 있게. 저희 자기들만 걸은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부터 걸러야지. 안 그렇습니까? 요즘 여자아이들 남편간 직업 안 따질 것 같으면 따질 거 따져야 되는데 우리도 따져요. 우리도 따지니까 명단 만들어 달라고요. 처부터 아예 작업도 안 걸 테니까 만남도 안 가질 테니까 명단 만들어줘요 제발. 서로 보지 맙시다. 예, 진짜 이건 어머니들 좀 여기 나오면 모임에 나오면 어머니들 반성하셔야 돼. 몰라도 이렇게 모르나. 어떻게 보면 참 그 딸가지 어머니들 어떻게 무덤 파시는 거네. 어떻게 보면 무덤 파시는 거네. 자기 딸 얼마나 대단하길래 얼마나 먹고 살만 하길래. 아, 그렇게 딸이 귀하시면요 누구 주지 마시고 평생 품으세요. 평생 품고 사세요. 그냥 누구 주지 마시고. 아까워서 누구 주겠어요 여러분. 그냥 나이 드셔도 같이 사세요. 그냥 그 귀한 딸내미인데 과연 나이 뭐 30, 40 넘어서 결혼 못하고 딸내미도 이제 늙어가는데 정말 귀한지 한번 봅시다. 시간 지나고 나서 진짜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세상이. 일본이 그렇게 됐잖아. 일본이 그 아랍포 세대 넘어와가지고 실제로 딸이 결혼 못하니까 딸 혼자서 이제 개인적으로 생활이 안 되거든요. 수익으로 생활이 안 되니까 딸은 경제적으로 자기 몫을 못하니까 부모님한테 집에 가고 부모님은 나이 들어서도 내 딸이니까 품어야 돼요. 그래서 품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본이 굉장한 사회적 문제거든.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겠네.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마 더 심해질 겁니다. 장담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들이 따님분이 있으면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요즘 직업은 뭐 사회적인 평판 이런 것보다 안정적이고 오래 일할 수 있고 자기 일에 자부심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괜찮다. 큰 돈을 버는 것을 떠나서 자기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먹고 산 사람이면 그런 남자면 난 환영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참 무슨 배짱이야? 이 영양가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독극물 모임이네요. 독극물 모임. 이거 완전 발암물질 모임이네. 발암물질 모임. 이걸 부러워한다고요? 이걸 부러워한다고? 아니 부러워할 거 부러워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봐도 구라인데 이 정도는 구라인 걸 좀 판단하셔야죠. 이걸 믿고 계십니까? 도대체 세상을 얼마나 모르길래 이걸 다 철석같이 믿고 계세요. 요즘 얼마나 거짓말하는 사람도 많은데. 자, 붕어 형님 관점에서는 세무사가 외제차한테 뽑아서 유지할 정도로 진짜 잘 버는 직업인지 궁금합니다. 자, 뭐 젤리스키도 아시겠지만 잘 버는 사람은 잘 법니다. 잘 버는 사람은 잘 벌어요. 그럼 잘 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대형 세무법인, 회계검인 간 사람들은 잘 벌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도 대형 로펌에 있다시피 회계나 세무사도 대형 로펌 비슷한 곳이 있어요. 근데 그런 데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세무사에서 냈다고 뽑아주는 게 아니라 학벌이 좋아야 되죠. 라인이 있죠. 여러분 왜 대형 로펌 같은 데 가더라도 스카이라인 있잖아. 이런 세무사도 스카이라인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자기네들만 선후배 관계 땡겨주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 가는 곳이죠. 모든 세무사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지금 보면 세무사도 좀 많이 좀 어려운 게 이 세무사가 이게 뭐냐 하면 혼자서 못 먹고 살아요. 이게 개업이죠. 근데 개업 안에 돈 엄청 많이 깨져요. 돈 없으면 못해. 돈 없으면 못하고 그리고 영업이나 이런 거 잘해야 돼요. 이게 앉아가지고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앉아서 돈 버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 세무사들 보면 발품 많이 팔아요. 여기저기. 자기를 알려야 돼. 옛날처럼 뭐 가만히 있어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알아서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요즘 세상에는요. 변호사든 변리사든 세무사든 그냥 우리가 그냥 일반 사람들이 그냥 마음대로 고를 수 있어요.
어딜 가더라도 상관없어. 발에 치는 게 세무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몇 개라도 더 따오려면 내가 움직이는 수밖에 없어요. 옛날처럼 앉아가 돈 버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무사 이게 돈 매출이 좋아도 나가는 돈이 많아요. 뒤로 깨지는 게 엄청 많아. 직원 관리도 잘 해줘야 돼. 이게 보통 보면 세무사 한 명 쓸 때 사무실 직원만 4, 5명 써요. 인건비 굉장히 많이 나가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종합소득세 뗐을 때 갔는데 세무사, 그러니까 뭐 세무사 있으면 세무사 한 명, 그러니까 대표 보면 한 명 있고 또 뭐 옆에서 배우는 또 세무사 한 명이 2명, 그러니까 2명 있고 나머지 여직원들 4, 5명, 한 7명이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 인건비 챙겨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남 믿고 일하는 건데. 여러분, 만약에 2억, 한 월 매출이, 연 매출이 있잖아요. 2억 정도 만약에 벌었다 칩시다. 그러면 인건비로만 1억 2천 플러스 알파가 나가요. 인건비로만. 그리고 이분들도 사업자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폭탄 맞아야 돼. 세무사는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세무사도 맞습니다. 폭탄은 폭탄대로 많고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오고 월세는 월세대로 나오고 그리고 세무사도 보여주는 직업이라서 차 좋은 거 모르겠죠. 그러면 또 차 뭐 보통 전문직 분들이 차를 일시불로 사는 게 아니라 리스를 사잖아. 대부분 리스예요. 왜냐면 차를 한 번에 사면 또 부담이 크다 보니까. 그래도 겉으로 보여진 직업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차는 또 좋은 거 몰아야 되고 이해는 합니다. 근데 이제 당장 뽑을만 여력은 안 되고 하니까 부담되고 하니까 리스로 뽑아요. 근데 리스 값만 뭐 80에서 100만 나가겠죠. 네, 리스 값만. 그래서 비용 처리 때문에. 오히려 변호사보다 사무실 인원이 더 많아요. 세무사가 훨씬 더 많아. 내가 보니까 그래요. 세무사 가보면 여직원들이 훨씬 더 많아요. 오히려 법률 쪽으로 담당해야 되는 게 더 많아요. 일 처리시키는 게. 네. 그래서 뭐 그런 인건비까지 하면 진짜 막 엄청나게 많이 남기지 못해, 옛날처럼. 그리고 세무사도 이제 좀 양이 많아져가지고, 이게 양이 많아지면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왜 그런 이제 종합소득세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사업자 비용, 청구 비용도 낮아지게 돼 있어.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변호사 선임 비용도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세무사는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먹고 살고 잘 되긴 하겠죠. 근데 그건 또 본인이 어떻게 하냐에 달려있죠. 예. 근데 이게 굉장히 놀고 먹는 직업이 아니에요. 지금 5월달이잖아요. 이분들 그 집에 못 들어가요. 지금 5월달이죠. 왜 못 들어간지 아십니까? 4, 5월달은, 3, 4, 5월달은 비상해. 그나마 성수기입니다. 왜 성수기냐? 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거든요. 이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세무사들한테는. 이때 거의 3, 4, 5월 달에 거의 1년치의 절반 이상을 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상을 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분들의 주 고객층은 장사나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네, 장사나 사업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우리 쪽으로 해가 단골로 만들어야 돼. 한 명이라도 더. 왜냐하면 이제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단골 고객이 많거든요. 보통 장사하시는 분들이 한번 여기서 잘 처리해주면 계속 여기만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단골 고객 유치를 잘 시켜야 돼.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알아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오게끔 해야죠. 어떻게든 뭐 인맥이 닿아가지고 영업을 통해가지고 우리 쪽에 종합소득 신고하게끔 어떻게든 만들어야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세무사 사무실 같은 데 가면 밤 10시 돼도 불 켜져 있습니다. 지금 가면 일요일도 나와가지고 일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 3, 4, 5월달 되면 세무사 포함해서 세무사 그 직원분들 있죠. 거의 막 연장으로 이래요. 연장으로. 예. 근데 이제 5월달 끝나면 이제 널널해지죠. 5월달, 6월달 끝나면. 그리고 이미 이게 그런 거야. 뭐냐. 지금 이미 사람이 자리를 펼쳐놓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뒤에 들어온 사람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불리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미 지금 찾아놓은 사람들은 많이 보는 게 맞아. 그러니까 그런 거다 생각하시면 돼. 세무사는 어떻게든 이제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유치를 잘해야 돼. 근데 이미 사업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이미 자기 이제 그 단골 세무사가 있단 말이에요. 예. 이미 그 사람들이 괜찮은 데는 다 물어놨어. 그러면 새로 세무사 하시는 분들은 그 사람들 내 고객을 만든다거나 이런 데 뚫어봐야 되는데, 예. 비집고 들어갈 데가 없고, 지금 비집고 들어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세무사 합격하고 나서도 개업하는 게 아니라 사무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예, 내가 봤을 때 특히 세무사는 더 그래. 왜냐하면 세무사는 보통 한 번 이렇게 종합세 신고하면 그 세무사만 계속 가요. 예. 그 세무사만 계속 가. 그러니까 원래부터 잘 됐던 데는 계속 잘 돼요. 웬만해서는 잘 돼. 그분들이 뻘짓하지 않는 이상은. 그분들이 뭐 세금 누락해가지고 실수하지 않는 한은 이미 10년 이상 오래 하셨던 분들이 계속 잘 돼. 그냥 그 사람들은 단골 고객이 있으니까. 그 단골 고객만 이제 관리만 잘해도 그분들이 뭐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중간에 안 망하고 뭐 하지만 않아도 계속 유지가 돼요. 이미 이제 고정 거래처가 있는 사람도 상관이 없어. 그런데 이제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 실은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이 이게 또 변호사랑 또 달라.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한번 갔다고 해서 계속 그 변호사만 막 이렇게 주구장창 가지 않잖아요. 근데 세무사는 다른 게 종합소득세 매년 신고해야 되잖아요. 매년 무조건 신고해야 되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 예.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잘 처리해주면 그냥 거기만 쭉 가요. 귀찮은 것도 있고 바쁜 것도 있고 하니까. 예. 그 맞춤형식으로 간단 말이죠. 이미 그렇게 딱 짜여지면 뭐 오래 하신 분들은 다 고정 이제 세무사 거래처가 있으니까 뭐 못 들어가는 거지 신입들은. 예. 아 그래요? 그 집 참 어렵게 살겠네요, 카푸어님.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어떤 직업이든 보충이 있어요. 어떤 직업이든. 지금 뭐 세무사 된다고 해서 뭐 바로 차릴 수 있는 게 아니야. 돈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집이 있으면 차릴 수 있겠지. 집과 명성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회계사도 그렇고 세무사도 그렇고 변리사도 그렇고 이쪽 직업이 그래요. 이미 차려진 밥상에 이미 고인물 같은 사람들이 숟가락 다 얹어놨기 때문에 새롭게 진입하기 어려워요. 전문직이. 그게 문제죠 지금. 뭔가 사무실 개업하려고 하니까 돈을 엄청 많이 깨지고 영업하려고 하니까 이미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이미 고정 거래처가 다 있고,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어머니분들 그 어머니 모임에서 나가는 건 좋은데요. 예. 아무 말이나 믿지 마세요. 아무 말이나 믿지 마시고, 예. 좀 세상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세상을 모르면 저는 구라천지 같은 말을 고지곳대로 믿어가지고 왜 죄 없는 아들 들먹거리는 겁니까? 예. 저런 모임 그리고 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